안녕하십니까. 관리회계 전문가를 향한 사람들의 모임 채널명 강의하는 CMA를 운영하고 있는 나정식입니다. 금일의 주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제3습관 소중한 것 먼저 하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화면을 좀 바꿨어요. 역할별 사명선언서를 만들 때 역할과 그 내용을 다 한 칸에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3습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별도의 DB에 필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입력하는 방법을 역할을 추가해서 넣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따 워크숍 때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뭐 제 구독자님들 중에는 여기까지 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도 뭐 고치실 필요는 없어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3습관이 소중한 건 먼저 하기거든요. 소중한 건 먼저 하기에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플랭클린 플래너가 나옵니다. 이 플랭클린 플래너에 그 역할별로 그 주에 해야 될 일을 적는 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입력을 해 두신 것들이 다 이렇게 끌고 넘어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3습관을 들어가기 전에 좀 오랜만에 다시 하는 거니까 앞에 습관들을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1습관은 뭡니까? 주도적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바꿔나가지 않으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도적인 사람들이라는 거는요. 이 관심의 원과 영향력의 원이 있는데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거는 영향력의 원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내 영향력의 원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다. 그에 반해서 주도적이지 못한 사람은 내가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나를 주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을 제3자한테 주고 환경에다가 주고 환경 탓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여기서 영향력은 그 개개인의 능력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오히려 이제 영향력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도태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2습관은 뭡니까? 끝을 생각하고 행동하라. 바꿔 얘기하면 목표를 생각하고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이게 이제 제2습관이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나가자는 게 이 책의 핵심이고 저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단락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칙이 필요하다.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 흔들리고 기분에 따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원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통제해 나갈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앞에 주도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사명 선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꼭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미션 3 워크숍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것 찾기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고요. 본인의 역량을 한번 입력해 보신 다음에 꼭 선언서를 작성해 주세요. 만약에 이거 저랑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저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뭐 시간과 꼭 날짜를 잡아서 꼭 같이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나머지 뒷부분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제1습관이 나의 삶을 주도해라. 자신의 삶을 주도해라. 이 습관이 끝을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것은 나에 대한 리더십의 영역이에요. 목표를 잡는 행동이고 그걸 이끌고 가고자 하는 의지의 영역인데 그게 잠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작업은 우리 평생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 3이 뭐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요. 우리 삶의 시간 중에서 저 앞에서 정해놓은 그 원칙적인 것을 먼저 하고 짜투리 시간에 소중하지 않는 것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한번 잡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3주간의 휴가를 얻었어요. 이직이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례길을 한 150km를 좀 걸었습니다. 이때 느낀 게 뭐냐. 제가 남들과 다르게 자꾸 길을 놓쳤어요. 길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길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정표를 놓치고 쭉 가면
이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놓쳤네? 그러면 돌아가서 그 이정표를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이거 고집 부리다가 더 많이 걸었어요. 엄청 헤맸습니다. 순례길과 인생은 참 닮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쵸? 계속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잘못 들었으면 굉장히 고생을 시키거든요. 근데 인생과 순례길이 좀 달랐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순례길에는 이정표가 있고 우리 인생에는 이정표가 없었다. 즉 이정표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 인생의 이정표라는 게 결국 우리가 했던 습관 1의 주도성과 습관 2의 원칙이 우리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 사인포스트를 만들고 우리가 평생 앞으로 남은 삶을 전진해 나간다면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소중한 건 먼저 하라. 이제 소중한 게 뭐냐? 물론 우리가 목표를 삼은 게 소중한 거죠. 근데 소중한 건데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중요성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위로 가면 중요한 일, 아래로 가면 중요하지 않는 일. 긴급성이 있습니다. 왼쪽은 급하지 않은 일, 오른쪽은 급한 일. 이거 조하리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우선순위 되는 거는 어디 있을까요? 자, 1사부면 급하고 중요한 일.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엄청 중요하죠. 중요하고 급해요. 이거부터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이 해야 될 일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들어보면 그럴 거예요. 3, 4분면은 뭐예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4, 4분면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기 좋은 게 급하다와 중요하다를 착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급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앞에 옛날에 그 했던 강의를 돌이켜 보면 목수 얘기가 나와요. 톱을 가는데, 아니, 나무를 베고 있는데 톱에 묻어졌어요. 그러면 나무를 베는 거는 생계에 걸쳐 있었으니까 급하지만,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급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나무를 잘 벨 수 있게 그 톱을 가는 일이었어요. 근데 계속 급한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주도적이지 못한 사람은요, 급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결국은 급해집니다. 지금은 급하지 않았지만 이 중요한 일은 언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중요하고 급한 일로 가서 계속 우리가 주도성을 잃고 급한 일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급한 일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급한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중요한 사람 같아요. 내가 문제 해결사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놓고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우리 영향력의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영향력의 원이 커지고 급한 일은 갈수록 줄어들고 이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여유로워질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화 받는 일 같은 거, 이메일 답장하는 거, 어디에서 전화 와서 뭐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 뭐 도와주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당장 해달라고 하는 일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 장의 핵심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이거 써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역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역할에 그 주에 해당해서 해야 될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적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들을 먼저 이쪽 주단위 계획표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 둬야 이 시간에는 꼭 이걸 하겠다. 자, 시간은 정할 수 없지만 그날 해야 될 건 이 위에다 적는 거예요. 그날은 이거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거를 먼저 적어 두고 이 시간에 배정되지 않은 빈 시간에 급하지 않은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파워풀한 시간 관리가 됩니다. 저도 이거 이제 26일 날 처음 써봤거든요.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여기다가 이제 스타벅스, 아침에 스타벅스 가가지고 딱 책상 펴놓고 영업지표 구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영업지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아, 아까 전에 이 플래너 우리 구독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화면 고쳐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자꾸 들고 막 몸이 베베 꼬이고, 하지만 참고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다 했어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화면 고치는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스티븐 코비님께서 이 강의를 다닐 때 많은 어떤 이제 워크숍을 하냐면 한쪽에는 이렇게 큰 돌들을 담아 놓은 이제 통을 줘요. 그리고 한쪽에는 모래를 이렇게, 이쪽은 모래예요, 모래. 이건 돌이고요. 그리고 이쪽 글라스에다가 이걸 담는 연습 한 번 걸 시켜요. 그러면 와서 모래를 먼저 붓고 돌을 붓잖아요. 그러면 돌이 넘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가진 시간 내에 이 일들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짜잘짜잘한 것들을 먼저 해놓고 나면 큰 일을 할 때 그날의 시간이 부족하니까 미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서 먼저 큰 돌을 부어놓고 모래를 갖다 이렇게 붓잖아요. 그 모래가 요 틈틈이 잘 들어가요. 이 사소한 것들이 잘 쳐져서 딱 한 통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24시간에 소중하고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을 딱 먼저 박아놓고, 못 박아놓고, 그 이외에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요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루를 풍족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작성하고 다음 화면에서 이 화면, 그러니까 다음 클립에서 이 화면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